안녕하세요. 3월의 카미입니다. 오늘은 다이나모 강의 3편, 저번에 2편을 두 가지로 나눠서 찍었었는데 그거 다시 하나로 통합해서 변경할 예정이고, 오늘은 3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시작 전에 제 목소리가 너무 작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제가 장비가 좀 열악해가지고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무료고, 그리고 다 좋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아직은 좀 열악해서 뭐 차츰차츰 하나씩 구입하다 보면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만 그냥 참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도 웃기네요. 어, 일단, 네. 오늘은 3편이고, 아이고, 탈났네 또. 3편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본격적으로 다이나모에서 알고리즘을 작성할 때, 어떤 항목들이 어떻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나가서 나의 알고리즘을 풀어나가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본 기능 정도로 강의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방식과 마찬가지로 좀 독해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던 형식입니다. 다이나모는 알고리즘을 노드와 와이어를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시각적 이런 알고리즘을 구축을 하고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개발되는 방식의 플랫폼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발 환경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노드를 보시면은 노드는 그 지금까지 보셨던 그 네모난 박스 여기서 보시면 요 박스 있죠. 요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알고리즘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크립트 덩어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노드의 성격을 좀 보시면 단순히 이제 값들에 대해서 저장을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형상의 생성, 뭐 그다음에 쿼리의 실행, 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질이라는 뜻인데 뭔가 메시지를 프로그램에 던져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뭐 그러한 동작들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능에 대한 것도 이 노드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어, 다이나모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의 구조를 보시면 일단 노드는 일단 다이나모를 까시면 처음에 5가지 카테고리 안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건 차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노드의 구조부터 좀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이 항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크죠. 포인트.바이 코디네이츠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는 이 노드의 이름인데 이거는 지금 카테고리와 그다음에 이름의 형식으로 항상 이런 이름으로 거의 규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 카테고리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그 중에서 포인트라는 카테고리에서 어, by coordinates라는 기능의 이름의 제목을 뜻합니다. 사실 이 포인트는 이 5가지 카테고리가 아니래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 5가지 카테고리 안에 또 카테고리가 나눠져요. 거기에 있는 포인트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좀 지금은 헷갈리시니까 다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여기 회색깔 박스 있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써져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여기서 메인이라고 명명을 하는데 뭐 노드의 본체고요. 이 부분에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뭐 노드 옵션이 표시됩니다. 뭐 하나씩 그냥 설명을 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뭐 말씀드렸던 카테고리가 대충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하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다음에 카테고리 안에 또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고 뭐
어쨌든 아무 노드나 하나 이렇게 당겨 놓으면 여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렇게 클릭하면 노드를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설정들, 각종 설정들이 나오죠. 뭐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는 이제 입력 포트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지금은 X 값과 Y 값과 Z 값을 입력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노드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출력 포트라고 합니다. 다이나모의 노드는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에 항상 왼쪽은 입력 포트, 오른쪽은 출력 포트로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 뭔가 점이 출력된다는 느낌 같죠. 그래서 X, Y, Z로 명명된 좌표값을 통해서 하나의 점으로 또는 리스트화된 점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기능이 이 노드의 생김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4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입력된 리스트들에 대한 값을 보여줍니다.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번 시간에도 잠깐 보셨죠. 여기 이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뭐 여기에 리스트들이 뜨거나 그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드가 그런 건 아닌데 여기에 기본 값이 포함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츠를 보시면은 잠시만요.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츠를 보시면 다 꺼져버리네. 죄송합니다. 제가 레빗을 켜서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너무 느려서 그냥 다이나모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바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옛날 버전이거든요. 좀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진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이런 기본 좌표에 대한 디폴트 값이 있어요. 그런 디폴트 값으로 설정을 할 때는 이렇게 기본 값으로 사용을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여기 입력 포트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러지? 아무래도 레빗을 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좀 옛날 버전이라서 충돌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보셨고 하나씩 하나씩 좀 중요한 것들을 보시면 첫 번째 포트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구와 입구의 역할을 하고 데이터가 흐르는 출구와 입구의 역할을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흐른다는 점 그리고 어, 네. 이거 중요한 내용이네요. 예를 들어서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츠라는 노드에 어떠한 숫자들을 입력해서 실행을 하면은 결과가 점이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 포트에 숫자가 아닌 red라는 문자를 입력하면은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자료형에 대한 문제예요. 숫자를 데이터로 입력받아야만 포인트가 나오는데 문자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계산을 할 수 없고 어,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먼저 이 1번은 포트의 제목이에요. 얘가 어떤 데이터 유형을 받는지에 대해서를 좀 암시적으로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툴팁이 뜨는데
이 툴팁을 크게 보시면은 먼저 툴팁의 자료형, 이거는 더블이라는 자료형인데 쉽게 말해서 소수점 자리인데 한번 검색을 하자. 저번 시간에는 제가 대충 뭐 몇 자리라고 막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형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네, 데이터 타입이라고 나오고 숫자 자료형 뭐 이런 곳에 있을 것 같네요. 안 나오네요. 자료형. 여기 있네요. 보시면은 인티저는 정수고요. 원하는 게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강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때그때 찾고 있네요. 자료형 말고 그러면은 아까 뭐였죠? 아, 더블 자료형 더블이라고 치겠습니다. 네, 그 자료형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는데 지금 숫자에서만 좀 볼 거고 숫자 중에서는 이제 소수점과 그리고 정수가 있죠. 쉽게 소수점은 저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르는 저희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인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소수점이 몇째짜리까지 컴퓨터가 연산을 할 거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더블, 그다음 플롯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다이나모에서는 플롯은 처리를 하진 않고 더블에 대해서만 처리를 하는데 이걸 보시면은 더블은 64비트 그러니까 이게 몇째짜리죠? 아무튼 요거 세워보면 되겠네요. 아무튼 자릿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몇째짜리라고 나오는데 원래 강의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아무튼 더블은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아무튼 더블은 소수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어, 디폴트 값은 현재 0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노드의 상태가 있습니다. 노드는 이렇게 색깔들이 변하는데 각 상태에 따라서 그것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 노드를 어, 설- 만들어 놓으면 그 기본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번처럼 표현이 돼요. 근데 이제 와이어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 순간 이렇게 색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색깔이 진한 회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결이 잘 된 상태, 이거는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그냥 놓여진 상태. 그다음에 이거는 뭔가 에러가 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기능이 중지된 상태, 동결 상태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연결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지만 이 기능을 쓰지 않고 알고리즘을 보낼 때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할 때가 있어요. 일종의 디버깅 과정인데 그 과정이 필요할 때는 보통 이렇게 동결을 넣게 됩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쓸진 모르겠지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거 5번 같은 경우에는 요 겉에 테두리가 파란색이 표현된 것을 보실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내가 노드를 얘를 선택했다 하면은 이렇게 겉에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연결된 와이어도 같이 파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6번은 경고인데 이거는 에러는 아닌데 뭔가 데이터형이 잘못 연결되어 있거나 뭐 기타 등등의 이유로 뭔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만 설정을 하면은 얘는 잘 동작한다. 뭐 이런 의미고 위에 거는 얘는 아예 뭔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좀 차이점이 있고요. 예, 7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백그라운드 미리 보기 있잖아요. 결과 미리 보기.
그게 지금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산은 되나 얘가 미리 보기가 안 되는 것을 의미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요 위에 툴팁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나와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지금 현재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츠는 어, 더블, 더블이라는 자료형을 받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입력값 같은 경우에는 레드라는 스트링이 들어갔죠. 문자열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나는 거고 어, 그 에러를 이 툴팁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왓치라는 노드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떻게 출력이 됐는지를 검사할 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많이 쓸 테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눈여겨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와이어입니다. 와이어는 이제 노드와 노드 간의 연결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작성을 할 수 있는 흐름을 어, 만들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선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제가 아는 사람들끼리 장난으로 머리카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막 머리카락들이 뿌려져 있는 모양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노드들, 각 기능들을 설정을 할 수 있는 노드고 이 기능이 다음 기능과 어떻게 연결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설정을 하는 것은 이 와이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흐름은 여기서 보시면 넘버는 곱하기인가요? 곱하기인가 보죠. 곱하기로 데이터가 흐르고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바 유형은 다시 여기 서클로 들어가서 또 데이터가 서클로 나와서 이제 와치로 무슨 서클들이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생각의 흐름이죠. 그래서 와이어는 생성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연결을 하면은 아무거나 바이 코디네이트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슬라이더 하나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더라는 애를 갖고 오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드가 두 개 있는 상태고 와이어를 만들 때는 지금 여기 출력 보이시죠? 여기서 더블이라는 값을 이렇게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한 채 이동을 하면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하나 생기고 지금 이동하는 동안 이 머리카락은 점선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이제 입력 포트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툴팁이 또 뜨죠. 이 입력 포트에는 어떤 것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 더블 기본값 0,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x 값에 이렇게 놓게 되면 와이어는 실선으로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연결은 지금 되어 있고 이것을 한번 늘려볼까요? 늘려보면은 현재 포인트가 나오죠. 지금 현재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33.3이라는 부분에서 x값이 33.3으로 변경된 걸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3D 백그라운드에서는 포인트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만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풋 노드의 하나의 그 데이터 노드로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 멀리 떠 있는데 x 값도 33, y 값도 33, z 값도 33이기 때문에 이렇게 떠 있는 점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를 종종 편집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했는데 아니다. 나는 이 z 값은
33 말고 그냥 0으로 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는데 뭐 어떡할까? 얘를 지울까요? 지우고 다시 연결을 해도 되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연결된 부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한번 클릭하고 좀 이런 편집할 수 있는 상태가 다시 되죠. 그냥 이제 작업 공간에 빈 화면에 클릭만 해주시면 없어집니다. 이렇게 편집을 하면 와이어는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셀카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뭐 이렇게 지금 다이나모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흐르기 때문에 보통 알고리즘을 설정할 때 있어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름이 진행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 와이어가 굳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와이어를 자연스럽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노드하고 와이어를 꼭 왼쪽에서 오른쪽의 흐름에 맞게,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 프로그램의 동작의 흐름에 맞게 이렇게 배열을 해주는 것이 작업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와이어의 색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검은색,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을 때는 점선, 그리고 내가 얘를 노드를 선택한 순간 이 노드와 연결된 와이어는 파란색으로 바뀌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인풋과 아웃풋에 대한 노드들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드가 와이어가 선택이 되었고요. 얘는 누르면은 이제 얘에서 나온 출력에 대한 와이어만 선택이 되고 뭐 이렇게 와이어의 색깔은 지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여기 뷰에 커넥터라는 부분에서 뭐 지금은 현재 곡선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플리선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직선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거는 뭐 사소한 부분이지만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커넥터가 이제 와이어인데 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끌 거냐 킬 거냐 뭐 이런 것도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좀 그냥 팁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다이나모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이브러리는 그 노드들이 포함되어 있는 공간인데요. 쉽게 여기 이 부분이 다이나모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엄청 많은 노드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이것들을 다 외워야 될지 뭐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제 중요한 몇 가지 노드만을 통해서 이제 기능을 필요할 때마다 확장시키는 개념으로 찾아보시는 게 올바른 작업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저희가 옛날에는 어, 저희가 공부하는 레빗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업이라든지 또 오토캐드 아니면 문서 작성용 저기 엑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저 파워포인트라든지 그다음에 한글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어 저기 옛날 마인드로는 좀 프로그램을 다 알아야 내가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가 좀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좀 굉장히 급변하죠, 세상이. 그래서 이런 세상에서는 저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선 그 프로그램의 기능이 모두 내가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을 때 프로그램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면은 오히려 그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 다이나모도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 노드들, 기능들 모두 다 외우려면은 이거는 무슨 영어보다 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내가 원하는 기능이 있을 때 그 기능의 최대한 근사치의 카테고리에 접근을 해서 또는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례들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그 아이디어를 검색을 해서 활용을 하시는 게
현 시대에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이나모로만 얘기를 드리지만 레빗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이나모 라이브러리는 쉽게 함수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에선 메소드라고 합니다. 기능들의 단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집합입니다. 이 메소드는 이 다이나모에서는 이제 노드라는 이름으로 불리죠. 그래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다이나모의 노드 카테고리 외에 사용자 정의 노드라는 것은 있는데 뭐 이거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의 프로그램 셋을 만들어 놨잖아요. 얘를 여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은 이거 안 되구나. 사용자 정의 노드 만들기 있는데 기지 어? 사용자 노드 아 아예 애초부터 만들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이 사용자 노드라는 게 있는데 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를 먼저 설정을 해주고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어, 어떤 다이나모에 대해서 프로그램의 단위를 만들 때는 사용할 때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여기 그냥 일반 파일에서 이렇게 넘버 슬라이드 쿨인 H 그 다음에 원 이렇게 만들었지만 여기서 만들 경우에는 이 세 가지 노드에 대해서 한 가지 노드로 변환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런 사용자 노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 패키지라고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런치박스 이거 그래소퍼에서 들어있었던 건데 다이나모에도 포함이 됐죠. 런치박스, 뭐 클락워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추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은 여기 패키지 검색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뭐 찾아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많이 나오죠.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여기 추가 패키지가 설치가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능들은 그 다이나모 온라인 포럼에서 먼저 이 기능들을 수행을 하기 위한 뭐 방법이나 뭐 업데이트 뉴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기능들이 되겠구나 이 노드를 통해서를 확인을 하고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동으로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층 체계는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밑에는 제목이 그 카테고리의 이름을 포함한 뭐 바이 쿠디네이츠 뭐 이런 식으로 명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명명 규칙도 뭐 이렇게 라이브러리 점 카테고리 점 노드의 네임으로 입력이 되고 뭐 이것도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어, 플레이물을 통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카테고리 점 노드의 네임으로서 할 수 있고 아니면 노드의 네임으로서만도 할 수 있고 뭐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명령 규칙인데 뭐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하는 부분인데 네, 뭐 일단 보겠습니다. 예외가 있는 부분은 인풋 노드와 그 다음에 뷰 노드인데 어, 이것들은 이름은 같은데 카테고리가 다른 또 이름은 같은데 카테고리가 다른 객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연산자들 곱하기나 퍼센트나 그 다음에 크거나 크거 뭐 크다 뭐 이런 식의 연산자나 비교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 제목이 카테고리 라이브러리 점 카테고리 점 노드네임 뭐 이런 규칙을 안 따르죠.
뭐 이런 그리고 인티저 슬라이드라든지 스트링이라든지 불린, 와치 3D, 맵, 플래튼, 카운트 뭐 이런 부분도 다 저런 명령 규칙을 안 따르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인풋 노드입니다.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부분에 있는 노드이고 그리고 이거 두 개 같은 경우에 뭘 보여주려면은 얘는 지금 카테고리가 리스트 같고 근데 밑에 네임이 다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바이 코디네이츠 같은데 얘가 카테고리가 다른 경우죠. 포인트와 UV 그에 따라서 기능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자주 사용되는 노드는 인풋 노드가 있고 결과를 확인하는 와치 노드가 있고 그리고 코드블록 노드라는 게 있는데 얘 생각보다 많이 활용해요. 이렇게 빈 공간에 더블 클릭 마우스 왼쪽으로 더블 클릭하시면 코드블록이 자동적으로 생성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8이라고 치시면은 얘는 8을 입력하는 인풋이 되고요. 지금은 스트링으로 쳐서 그렇습니다. 네. 8 됐죠. 8이라는 애가 되고 뭐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얘는 정수가 되고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가 되고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크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시면 인풋 노드는 먼저 불린이라는 예 아니오 형식의 매개 변수와 그다음에 넘버 여기서는 숫자 형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스트링이라는 문자 형식의 입력 그리고 여기는 넘버 슬라이드인데 소수점이죠. 그리고 여기는 넘버 슬라이드인데 정수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 패스는 폴더 전체를 내보낼 수도 있고 폴더 전체를 입력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기능으로 쓸 때 사용되는 거고 파일 패스는 특정 파일 하나로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쉽게 라이노에서 비정형 메스가 있는데 그 메스를 내 다이나모로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라이노 파일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이나모에서 열면 되겠죠. 그때 이렇게 파일 패스라는 기능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와치 노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와치 3D는 그걸 이제 3D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 보려고 하나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저번 시간에 한 거는 제가 홈페이지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놓고 있으니까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건데 최종적으로 여기 지금 실행이 안 돼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들었죠.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는 이렇게 리스트를 내려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면 꼭 이 리스트를 내려야 되고 또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보통 와치를 달 때가 많습니다. 급할 때만 저 리스트를 내려서 보고요. 와치와 와치 3D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클에 와치를 연결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이 와치에는 리스트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와치가 이렇게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치 3D에는 이 실행 결과에 대한 3D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뷰처럼 땡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려서 확인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노드 두 가지를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검사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어, 와치 기능입니다. 그리고 코드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다시 설명을 드렸지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입력 값을 만들 수도 있고 되게 유용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입력을 해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블럭 하나 만들고 컨트롤 V 해서 하면은 자 이렇게 요걸 만들 건데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서클이란 거 이렇게 저번 시간에 이건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쉽게 이렇게 카테고리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검색할 때도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코드 블록에 칠 때도 내가 원하는 기능에 이렇게 코딩을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코딩에서는 카테고리 안에 카테고리로 들어갈 때는 항상 규칙이 점을 찍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점을 찍으면은 어떤 기능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C샵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C샵 같은 경우에는 어, 기능들이 뭘 하는 기능인지 나오는데 다이나모에서는 제공을 하진 않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다이나모에선 사전도 이런 기능에 대한 사전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 강의의 후반부에 프로그래밍을 하는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는 지금 바이 센터 포인트 라디우스라는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있죠.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이것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가로를 열어보면은 여기 이런 것이 나오죠. 센터 포인트, 그다음에 라디우스. 센터 포인트는 뭘 갖고 오는 거고 라디우스는 뭘 갖고 오는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포인트를 첫 번째로 명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x 값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기능들에 접근할 수 있는데 x 값은 안 나와 있죠.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쉽게 변수를 선언을 하는 부분이고 이렇게 넣고 엔터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변수가 들어오죠. x 값과 y 값으로. 그리고 값은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블로 투영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 코드 블럭은 현재 지금 circle.by coordinates radius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드신 거고 얘는 이제부터 코드 블럭이 아니라 이름 바꿔서 이렇게 명령을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신 겁니다. 노드를. 네, 이렇게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여기에 지금 넣은 거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은 뭐 바이 코디네이트 연결하고 넘버 슬라이드 연결을 하면은 자 바이 코디네이트 x, y, z짜리 하나 넣고 이건 지금 디폴트 값이 기본 값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 기본 값 0으로 들어와 있죠. 0,0,0에 지정이 되겠고 현재 이 센터 바이 포인트 라디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능을 정의를 할 때 보시면은 첫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센터 포인트를 의미하고 두 번째 변수 같은 경우에는 라디우스, 반지름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x값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바이 코디네이트로 정점, 원의 중심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y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건 안 나오네요. 아무튼 y값 같은 경우에는 넘버를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소수점 넘버 지금 정수고 슬라이더 넘버 슬라이더 맞네요. 얘를 넣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원이 생성이 되고 와치로 볼까요? 와치로 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올바르게 처리됐죠. 그래서 벡터 값은 0,0,0에 z 값으로 1만큼 간 길이 1짜리 원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반지름도 1.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능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블럭은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나?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 있네요. 코드 블럭은 뭐 이런 기능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쉽게 이렇게 x 나누기 y 이런 기능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쉽게 나누기를 처리할 때
이렇게 넣고 얘를 여기다 넣고 그다음에 복사 해서 얘를 여기다 넣고 왜 에러가 나냐면 나누기가 안 되겠죠. 3 또 코드 블럭을 3 3을 넣고 얘는 다 3 얘는 다 3으로 넣고 그 다음에 코드 블럭을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얘는 1 이거 넣고 얘는 다 1 이렇게 하면은 실행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되지? x 더하기로 해볼까요? 뭔가 점이 두 개가 생겨버렸는데 이게 목적이 아니었는데 나눠지는 값이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잘못됐나 보네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나누기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놓고 x 값은 3 그다음에 y 값은 1 이렇게 나누면은 얘는 이제 값이 3으로 올바르게 나오는데 1 말고 1.5로 가죠. 1.5 이렇게 하면은 값이 2로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죠. 아까는 점을 두 개를 만들어서 에러가 난 거였고 뭐 이렇게 수식도 만들 수 있고 인풋 값도 만들 수 있고 기능도 만들 수 있고 굉장히 코드 블럭은 활용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알고리즘은 지금 작업할 땐 이렇게 막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풋 값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로 인풋 값만 이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은 원래 버전이 달라졌나요? 아,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을 하면은 선택 항목 정렬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딱 맞아 들어가죠. 그리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러면 좀 이상해질 것 같은데 X 하면은 이상해지네요.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말고 그냥 싹 다 잡고 편집에 노드 배치 정리 알아서 깔끔하게 되죠. 뭐 이런 게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말씀드린 거였고 현재 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처음에 보는 사람들은 이게 뭘 하는 기능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에다가 뭔가 설명을 달고 싶은데 쉽게 주석을 단다고 해요. 프로그래밍에서는. 그래서 그 주석을 다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파일의 create note를 보시면은 없는데요. 이게 버전이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는 버전은 최신 버전이고 저 가이드가 작성된 거는 옛날 버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당황하지 않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아닌데 잡을까요? 키보드 컨트롤 W를 눌러볼게요. 컨트롤 W. 그럼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도대체 이거는 지금 에딧의 크리에이트 노트라고 있는데 지금 파일의 크리에이트 노트라고 써 있었다고 좀 오타가 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강의 준비가 좀 덜 됐는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에딧에도 여기 있네요. 참고 만들기. 세상에 이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글판에는 이겁니다. 참고 만들기.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달 수도 있어요.
여기는 데이터, 인풋, 입력 부분이고 나고 여기는 원 생성 뭐 이렇게 설명을 도와줄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눌러보면은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주석을 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노트? 왜 같은 게 자꾸 두 개씩 들어간? 아, 이건 다른 거네요. 그래서 편집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룹을 다는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잡고 오른쪽 클릭하면은 그룹 만들기 있는데 이제 그룹을 설정을 하면은 이곳 말고 데이터 입력 데이터 뭐 이렇게 그냥 작성을 하고 오른쪽 클릭하면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다시 여기에 노드 배치 정리하면은 노드들도 배치가 되고 이 제목의 글씨 크기를 바꿀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얘도 다시 이렇게 그룹을 잡고 여기가 산정 아니야 점 기본 그냥 지금 예를 들어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노드 배치하면은 정리가 돼 있는 건가 보네요. 정리가 되고 그리고 크기도 뭐 늘려주고 색깔도 바꿔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그룹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쓰는 예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프리셋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예제 파일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 파일을 보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리셋이라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꽃병 모양의 메스를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 보시면은 노드가 파라메트릭하게 꽃병의 모양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라서 꽃병의 알트는 무한정으로 생성이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알트를 계속 생성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의 꽃병을 저장을 해두고 싶은데 그 저장을 해두는 기능이 바로 프리셋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프리셋은 사전 설정이라는 뭐 한국말로는 번역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쉽게 이 수치를 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딧에 사전 설정이라고 나와 있네 아예. 그럼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뷰를 찍는 기능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돌아왔죠? 사전 설정에 다시 2번 이런 모양들 그럼 값들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사전 설정에 5번 뭐 이렇게 돌아오고 난 이 모양 말고 여기서 높이만을 좀 줄여보겠다. 그리고 바텀 값이 지금은 너무 얇은데 하나만 정도 키워보겠다. 한 3, 4 정도 키워보겠다. 이게 그래서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수치를 난 저장을 하겠다. 하면은 편집에 다시 사전 설정에서 사전 설정 작성하면은 뭐 오늘 날짜로도 할 수 있고 내가 만든 꽃병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설명도 넣을 수 있어요. 확인을 누르시면은 그 값을 사전 설정에서 내가 만든 꽃병을 확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볼 수 있죠, 데이터를. 반대로 사전 설정 삭제를 통해서 만들었었던 프리셋 데이터를 지울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을 통해서 다이나모는 패러미트릭 모델을 팀원들 간에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런 공유된 모델을 통해서 건축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알터네이티브들을 만들 수 있는 기능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생성하고 그다음에 복원이 아까 하나씩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프리셋 제거하고.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진짜 기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강의는 어떻게 하는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빌딩 블록 오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데이터, 데이터가 어떤 개념인지, 그리고 이제 매스 수학 개념, 뭐 수식, 포뮬라를 입력하는 부분, 뭐 지오메트리를 생성을 하는 부분, 여기는 사인과 코사인 값을 사용을 했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소개 차원의 측면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로직이라고 해서 뭐 코드 블럭이나 아니면은 뭐 수식이나 if then else 기능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 쉽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스트링, 문자열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떤 규칙으로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컬러 스키마에 접근해서 값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컬러 스키마를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제가 나와 있고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먼저 쭉 진행된 내용을 보시면은 먼저 인트로덕션에서는 프로그래밍이 뭔지, 그다음에 다이나모가 뭔지 좀 커다란 관점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헬로우 다이나모에서는 다이나모란 게 도대체 툴이냐 아니면은 프로그램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라는 구체적인 기능, 도구 뭐 이런 측면에서 좀 오버럴하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드린 부분에서는 이제 그거에서 한 단계로 내려와서 그럼 다이나모 인터페이스에 있는 노드와 와이어, 라이브러리 뭐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하냐,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냐 이런 기능에 대해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와이어와 노드를 통해서 내가 어떤 논리를 풀어내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소개해달라,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진짜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먼저 제 강의는 어차피 여기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는 이쪽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목만 쭉 보면은 다음 주 이후에는 뭐 Geometry for Computational Design이라고 해서 뭐 컴퓨터 이 프로그래밍을 통한 객체 생성, 그리고 나서는 디자이닝 윌 리스트라고 해서 반복 리스트를 통해서 반복 설계를 하는 부분, 코드 블록스 앤 디자인 스크립트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을 하는 부분, 그다음에 다이나모 폴 레빗이라고 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레빗에서 다이나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했던 부분이 모두 다 레빗에서 안 되는 부분은 아니고 다 되는 부분인데 레빗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다이나모가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소개를 해주는 부분이 더 큽니다. 이 파트에서는. 그리고 커스텀 노드에서는 이제 노드 만드는 부분, 사용자 노드 뭐 이런 거 만드는 부분, 뭐 그런 추가적인 기능에 대해서 얘기할 테고, 패키지스에서는 추가적인 패키지, 웹 익스피리언스에서는 새로 생긴 부분인데 내가 만든 코드를 웹에 업로드해서 웹에서도 실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베스트 프랙티스에서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대한 베스트한 전략, 뭐 스크립트를 사용한 전략, 뭐 레퍼런스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마지막은 참조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강의가 진행을 될 테고,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까지는 그냥 진행을 하고 이쪽 5번 시간부터는 다이나모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때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5번부터는 굳이 필수는 아닙니다. 4번까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5번은 어,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이나모로 메스를 만들겠다 나는 하시는 분들은 5번을 보시면 되고 아니다. 난 다이나모를 엑셀과 연동을 해서 내 BIM에 속성값을 뿌리고 그것들을 조작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리스트 뭐 여기 7번 같은 경우는 뭐 특성 기능을 개발하겠다는데 저도 사실 개발자가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는데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만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매주 토요일 날 그리고 일요일 날 정도에 이제 랜덤으로 업로드가 되니까 한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늦어도 화요일쯤에 확인하시면은 업로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